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더그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틈에서 새우등, 아니 한국등 터지게 생겼네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 속에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공장을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이 다롄 공장 매각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예정대로 증설을 이어간다는 건데요. 지난 2020년 한화 12조 원가량의 약 90억 달러를 들여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하며 다롄 공장도 넘겨받았는데요. 작년 5월 다롄 2공장을 착공했어요. 당초 올해 3월에서 4월께 완공해 3D 낸드를 양산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장비 수출 규제에 발목이 잡힌 거죠. 작년 10월 미 상무부는 18나노미터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 14나노 이하 로직 반도체 관련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국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유예 조치했으나 기간이 1년에 불과했어요. 유예 기간이 오는 10월 끝나면 SK 하이닉스는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다롄 공장의 증설을 연기하고 매각도 고려할 수 있겠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SK 하이닉스의 다롄 공장을 향한 험난한 여정,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작년 말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시중의 주유소에는 기름이 부족해지고 물류 대란이 가시화되는 등 시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만큼 화물 운송은 시민들의 기본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 화물 운송업계 침체가 지속되면서 리세션, 즉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6일 코트라 미국 워싱턴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전체 컨테이너 수입 물량은 185만 TEU로 전월 대비 6.9% 증가하며 6개월 만에 반등했는데요. 하지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7.5%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컨테이너 수입은 왜 줄었을까요? 현지 전문가들은 내구재 소비 위축과 대중 수입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 당시 폭증했던 가전, 가구, 운동용품 등 내구재의 수요가 줄었고요. 기업도 비축해 놓았던 재고 소진에 나서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해외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중국으로부터의 컨테이너 수입량 또한 내림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3월 대중 컨테이너 수입 물량은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8월에 비해 약 41% 감소한 58만 TEU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향 해양 운송 주문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미국 트럭 수요 지표도 떨어지며 육상 운송도 위축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소렌스코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는 소비시장 위축의 명백한 신호라고 하는 등 화물 운송 업계를 중심으로 리세션 돌입에 대한 경고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세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조태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번 FOMC 결과부터 봐야겠죠. 성명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정문이라고도 하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5월 이번에 나온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게 3월 지난 3월 FOMC에서 나왔던 결과입니다. 결론은 이번에도 25bp 인상,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죠.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25bp는 너무 예상이 됐던 거니까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는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준 성명문도 그렇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공통적으로 주절주절 모든 내용을 다 넣는 게 아닙니다. 성명문에는 단어발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담아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지난번 3월 결정문과 이번 결정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냐? 먼저 3월 결정문으로 가볼게요. 이쪽에 보면은 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som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은 additional policy firming으로 해가지고 some이라는 단어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지난해 3월까지는 몇 번의 추가적인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번엔 여기에서 몇 번이라는 말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문장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anticipate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이 단어가 5월에는 determining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긴축을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번에 5월에는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할지 판단을 해보겠다,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명서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를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성명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비둘기적인
성향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후에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그거는 신용 위기 같은 우려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간에 금리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렉스 해갖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높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어떻게 실물 경제에 작용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왜 보는 거냐면요.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를 봤을 때 기준금리,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변경한 거는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준이 언제부터 기준금리를 높였어요?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미쳐가지고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조금 더 지났으니까 지금부터는 굉장히 경기에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삽입이 된 겁니다. 제가 미쳐서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적절한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폭이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이종환 교수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지표나 전망가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경기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지표도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일정 부분의 그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루에서 나온 기사인데 사실 아직 출고되진 않았어요. 연휴 동안에 출고가 될 겁니다. 이거는 더구루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해야겠죠. 자, 여기에 보면은 미국의 컨테이너 수입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딱 봐도 지금 컨테이너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3월 들어서는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 동기로 봐도 3월에는 항상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3월은 원래 물동량이 조금 많은 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동량이 2023년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기사를 쭉 내려보면 여기에 나와요. 내구재 소비 위축 그리고 대중 수입 부진을 컨테이너 수입 물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먼저 내구재 소비 위축이라는 말이 있죠. 미국은 수출이 아니라 내수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경제를 이끌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가전이나 가구, 운동용품 같은 내구재의 수요가 줄었고 재고 소진이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인 해외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분석입니다. 그리고 대중 수입 부진 문제도 있죠. 역시 중국이 생산을 해서 미국이 이거를 수입을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역시 미국 내에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지표들은 지금 경기 침체의 어떤 신호탄,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문제도 있죠. 지금은 은행들의 신용 문제도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일 보면은 미국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이 뭐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무너졌다 이런 말들이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미국 경기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연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된다는 것은 그건 미국만의 문제가 당연히 아니죠.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금융시장에도 굉장히 시장에 큰 변동성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경기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지금 상황에 대응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시 김은비 아나운서에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금리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JP모건이 올 여름 S&P 500 지수의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제이슨 헌터 JP모건 기술 전략 책임자는 지난 4일 S&P 500 지수는 초여름까지 3,500 부근으로 돌아가기 위해 매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15% 수준의 하락을 점쳤습니다. 이 S&P 500 지수가 4,10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연방준비제도와 은행 파산의 우려, 부정적인 경제 전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마켓워치도 S&P 500 지수 반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재정통화 거시경제 전문가 이정환 한양대 금융대학 교수가
미국 증시의 약세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아무래도 고금리 기조가 될 수 있겠죠. 파월 의장이 FOMC 회의에서 이야기했지만 피버팅은 올해 하반기 좀 어렵지 않냐, 결국은 금리가 상당 기간 더 높은 상태에서 유지될 것이 아니냐, 혹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두 번째는 은행발 신용 경색이 아직 완화되지 않았다. 결국은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은행들이 대출 좀 꺼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용 경색에 이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은 주식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지금 정도의 금리 수준, 미국이 5%대인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이 아니냐. 특히 이런 것의 논의의 근간에는 은행 파산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고요. 사실 은행들이 파산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가치 하락, 대차대조표상의 문제가 일으켜지면서 결국은 뱅크런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들 가진 자산이 그렇게 부정적인 자산은 아니거든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면은 몰기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자산인데, 의외로 금리 인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은행들의 위기를 겪게 되고,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신용 공급을 줄이게 돼서 투자를 악화시키고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적절한 수준에서 금리를 올리고 이것을 유지함으로써도 우리가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리고 너무 많이 금리를 올린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연준의 결정이 한국의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은 비교적 작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국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무역 적자의 심화, 은행 연체율이라든지 특히 저축은행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금리를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특히 이번에 또 금리를 오르게 되면은 코로나 때 연체, 이자나 원금 상환을 미뤄봤던 것이 이제 결국 조만간 끝나게 되네. 9월달에 끝나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영향 역시 아마 충분히 갈 것이다.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국내 경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인 수요 위축에 따른 안 좋은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오펙에서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유가가 떨어진다는 사실은 경기 변동, 글로벌 경기 변동에 대한 척도로서 아무래도 유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 세계 수요가 감소해서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글로벌 경기의 악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 역시 고금리가 지속되면은 경기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1분기 경제 지표를 봐도 투자 부분에서 결국 큰 위축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 부분에서 많은 레이오프라고 그러죠. 고용 줄이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금리 정책이 높게 가져가면 갈수록 미국 경기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기 역시 미국 경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금리 정책이 한국의 금리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수입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글로벌 경기 하강은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